이 2번에 관해서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 2번에서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인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와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이라는 시를 결합을 해 놓았습니다. 네, 결합된 지문이고요. 이런 지문들이 볼만하겠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는 윤사월이라는 제목의 시죠. 자연물의 매개를 통해 시의 정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는 분위기입니다. 시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뭐를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연물 많이 나옵니다. 깨꼬리도 나오고 그리고 송화가루도 나오고, 송화가루는 잘 알다시피 소나무 가루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날리는 가루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웻돈, 봉우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의 정조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죠. 두 번째입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서 정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색채 대비라는 것은요, 잘 알다시피 색깔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색 대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빨간색이랑 뭐 흰색을 대비한다든지, 혹은 뭐 빨간색이랑 녹색을 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색채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송화가루라는 것이 지금쯤 요즘에도 비가 오면 많이 날리고 있어요. 굉장히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 이미지인 거 많습니다. 노란색을 얘기하면서 파란색 글씨로 쓰려면 좀 그러네요. 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다른 색깔과 대비가 되고 있느냐면은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란색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다른 색깔과 대비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진 않다. 그러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경에서 근경, 그러니까 원경이라는 건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경치, 외딴 봉우리,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본 봉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먼 산이 보이지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원경, 먼 경치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산지기네 외딴집이라고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바로 옆에 귀대고 어떤 여성이 밖에서 꾀꼬리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리를 보고 있으면서 초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4번입니다.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10월라는 것은 뻔하죠. 뭐 이게 윤사월이라는 게 4월이라는 얘기고요. 송화가루라는 거는 소나무 가루가 겨울에 날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윤사월, 그다음에 송화가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봄의 계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유사한 음절수의 반복적 배열을 통해서, 음절이라는 거는요 글자 수입니다. 유사한 글자 수가 계속해서 반복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7글자 되어 있죠. 5글자, 이거 6글자, 5글자, 6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의도적이죠. 이렇게 글자 수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는요. 그래서 음절 수를 반복해서 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방금 봤던 윤사월, 니은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눈먼 처녀, 니은은 네, 외딴 우물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먼 처녀, 그러니까 여기 외딴 집과 외딴 우물이겠네요. 이게 눈먼 처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뭔가 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갈 수가 없네. 왜?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지금처럼 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외딴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 굉장히 처량한 신세, 외롭고 고독하죠. 외딴 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나를 돌아보는 곳.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외딴 우물이요, 진짜로 거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여행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취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또 어떤 사람 뭐 영화 보다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소재를 외딴 눈물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죠. 알고 보겠습니다. 기억은 눈먼 처녀가 니은의 시적 화자가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최소한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눈먼 처녀는요, 집안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집안에 있고 싶겠어요? 봄인데 밖에 나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상적 공간 아니고요. 기억은 눈먼 처녀가 니은의 시적 화자가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공간 일단 아니고요. 자연 친화적이면 밖에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되죠. 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눈먼 처녀가 세계와 분리된 공간. 오, 이거 맞습니다. 세계와 분리된 공간이죠. 바깥 세계와 분리된 공간이고, 니은의 시적 화자가 세계와 합일된 공간. 이게 틀렸습니다. 합일된 공간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눈먼 처녀가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 틀렸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타인을 배척하는 공간 이것도 틀렸습니다.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 네, 외부 세계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 안에서 바깥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경하고 있죠. 니은은 시적 화자가 내면 세계, 자신의 내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응시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볼게요. 윤동주라는 사람의 시에는요, 부끄러움이란 딱 네 글자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 네 글자를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부끄럽죠. 근데 왜 부끄러운가? 이 사람이 뭔 부끄러운 짓을 했냐? 나라를 팔아먹었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요, 윤동주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엔 조선, 네, 조선이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의 거의 1%, 전 국민의 1% 정도만 대학교를 가는, 대학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대학 들어갔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난 어떻게 살고 있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우와, 대학생, 이야, 고등학생, 이렇게 엄청난 지식인 대접을 해주는데, 정작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이야기인데요. 부조리한 시대에 저항을 하거나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에 따라서 행동은 어떻게 못한 채 남들은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먹을 것을 모두 수탈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난 내 삶은 너무나 평온해.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지내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내 삶은 너무너무 평온해. 그런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천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 내면의 자신과 대면하여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서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딴 얘기인데요.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굉장히 사람은요, 어, 멘탈이 붕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어떤 사람이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너무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날 밤 그 사람 잠 못 자요. 그러면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정직한 것을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를 합리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합리화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자신과 대면하여서 삶을 성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예를 들면은,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때, 밤에 잘 때 현타가 오잖아요. 와,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공부책을 더 들여다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을 이 윤동주 시인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의무를 찾아갔다는 것은요, 자신과 대면하여서 삶을 성찰하는 시인의 태도를 보여주죠. 남들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남들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혼자서 이 문제는 나 혼자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되게 경건하고 굉장히 준비하고 마음먹고 갔다는 얘기죠. 사나이가 있는 우물 속은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과 대비하는 너무나 평온한 풍경이죠. 정말 가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평온한 풍경이죠. 그 풍경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풍경에서 우리의
당시의 조선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돌아갑니다. 도로 들어가 보니 이런 것 통해서 어, 시인이 느꼈던 내적 갈등. 여러분들도 예를 한번 더 아까 들었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스스로 미워지고 너무너무 내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인이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적절하죠. 가엾다, 그립다의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처한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딱히 윤동주 시인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밉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내가 밉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야, 그래도 내 아니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내가 그래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가엾은 마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즉 연민, 불쌍하구나. 와, 나 그래도 나 진짜 내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가 나를 사랑해주지, 사랑해줘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추억처럼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시인인지 시인을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는 것을 일단 나타나지 않고요. 과거의 모습을 긍정한다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억처럼이라는 것은 자신의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긍정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이것까지는 뭐 세모 정도로 합시다. 자신이 예전에 순수했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내가 옳은 일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긍정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